쓰고 메이크업 하는 동안은 계속 쓸 것 같아요. 대만족이었습니다. 이것만 바르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다들 물어봐요. 한 10통 정도 쓴 것 같아요. 다 썼어요. 옥수수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사실 오랜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영상을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다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텀이 길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결산템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데 텀이 조금 길어졌어요. 올해 상반기 결산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영상을 다시 찍은 이유는 카테고리도 적은 것 같고 더 신중히 고른 상태에서 또 만족하는 제품군이 더 늘어나가지고 최대한 좀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와봤고요. 10통 넘게 쓴 제품부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사용을 하는 제품들 정말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좀 베이스류 먼저 쭈루룩 가볼까요? 이 제품은 제가 영상으로 소개드린 적은 있는데 그 이후로도 탈탈 털어 쓰고 다른 컬러군까지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호기심에 구매를 해봤다가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7개 정도 재구매를 해서 선물도 해드리고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단종되지 않는 한 메이크업 하는 동안은 계속 쓸 것 같아요. 시글램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탈탈 털어 써가지고 거의 지금 빈병, 공병에 가까운 아이템이거든요. 완전 다 썼어. 그래서 다시 재구매를 해서 본통의 컬러를 보여드리자면 피치빛을 띠는 코렉터 겸 컨실러입니다. 다른 컬러랑 비교해봤을 때 피치빛이 도는 느낌이 느껴지실까요? 피치 컨실러랑 화이트 컨실러 이 두 가지를 주구장창 썼었어요. 특히 이 컬러는 눈 밑에 다크서클 커버하기에 너무 좋은 컬러여서 고객님들마다 거의 다 사용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유독 너무 밝으시거나 아니면 유독 너무 어두우신 분들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사용했던 컨실러인데요. 보통 눈 밑에 피부는 얇고 좀 잔주름도 많고 되게 건조한 부위거든요. 이제 메이크업 전에 눈 밑에 좀 건조한 부분을 확 잡아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이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게 칙칙한 부위를 커버는 해야 되는데 또 눈 밑에 그 건조하고 얇고 표정주름이 잘 생기는 그 피부를 망치면 안 돼. 그래서 눈 밑에 사용하는 그 코렉터 고르기가 참 까다로운데요. 보통 커버력이 좋은 제품은 되게 많아요. 컨실러도 되게 잘 나와 있고 코렉터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얇고 예쁘고 코렉터까지 되면서 커버가 되는 게 일단 저는 다양한 고객님들을 해드리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더 비교하기가 쉽고 그렇게 통계 자료가 있잖아요.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웬만한 건조하신 분들도 이 코렉터를 올렸을 때 들뜸이 최소화되고 얇게 표현되고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엄청 얇으면서 코렉터의 파우더 커버 입자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참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되게 어려운데 사용해보시면은 차이점이 확 느껴지실 거예요. 그냥 무조건 뜨지 않는다. 무조건 얇다는 아니지만 타 브랜드의 코렉터, 타 브랜드의 컨실러에 비해서 좀 제형이 제가 느껴졌을 때는 독보적이에요. 이 화이트 컨실러도 한국에서 그래도 요즘에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컬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컬러감을 확 잡다 보니까 보통은 엄청 뻑뻑하거나 막 두껍게 느껴질 만큼 화이티한 느낌으로 컨실러가 나왔던 제품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컬러가 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소개드렸던 이 피치 컨실러랑 제형이 똑같아요. 되게 맑고 투명하고 얇고 그 특유의 되게 소프트한 제형이 있는데 제 피부에는 화이트 코렉터가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고객님들의 피부 톤을 좀 접하게 되니까 베이스를 최대한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아주 하얗신 분들은 그 맑고 투명하고 막 청초한 그 피부 톤을 최대한 살려드리고 싶은데 제품군이 생각보다 또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때 같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역시나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썼는데 다시 이거를 한 6개씩인가 7개씩인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아주 든든하게 이제 쟁여놓고 사용하고 있는 템이고 이 두 가지 컬러를 가장 많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화이트 컨실러는 하이라이터처럼 뭔가 이마 중앙, 볼 중앙, 콧대 이런 식으로 밝힐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확 밝혀줄 때, 톤을 좀 맞춰줄 때 잘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코렉터
코렉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제형의 느낌이 코렉터랑 컨실러의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커버도 되면서 코렉팅도 되면서 되게 얇으면서 아무튼 그런 제형이고, 마침 저희 구독자분 댓글에서 또 다른 컬러도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린넨 컬러고 하나는 버터크림이라는 컬러인데 상세 페이지에 보였던 컬러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상아빛이랑 옐로우기가 섞인 컨실러입니다. 제형도 똑같아요. 저는 이 피치와 화이트의 용도가 코렉터 한 70, 커버 컨실러 30 정도의 용도로 쓴다면 사실 이런 컬러는 코렉터보다는 정말 컨실러 용도로 써야 되잖아요. 완전 코렉터처럼 쓰기에도 컨실러 같은 컬러이고 컨실러로 쓰기에도 완전 커버력이 확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제 피부 표현이 예쁜 거지 컨실러로 메인으로 쓰기에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커버력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는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이런 컬러들은 한국에도 되게 다양하게 잘 나오는 컨실러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피부가 엄청 좋으신데 살짝 붉은기 있으신 분들 아니면 컨실러 썼을 때 양 조절이 안 돼서 피부 표현이 너무 텁텁해 보이고 두꺼워 보여서 피부 표현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시글램이라는 브랜드에서 어쨌든 피부 카테고리에 어떠한 제품이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것도 궁금해요. 또 다른 컨실러도 되게 많더라고요. 컨실러예요. 근데 오히려 얘가 더 컨실러 같아. 코렉터의 비중이 더 큰 느낌, 컨실러의 비중이 더 큰 느낌. 컨실러빛의 컬러를 구매하셔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차라리 이게 더 잘 맞아. 피부 표현이 똑같이 예뻐요. 예쁜데 더 짱짱하고 쫀쫀하고 커버력이 확 올라간 느낌이라서 저 이 제품도 요즘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또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보고 원하는 컬러 한 두세 개 정도만 구별을 해봤는데 헤어 컬러 사봤고 누드라는 컬러는 오렌지기 살짝 섞인 베이지 톤이고 핑크 피얼이라는 컬러는 피부 하얗신 분들 중에 다크서클 커버하기에 좀 좋은 컬러인 것 같아서 이것도 눈 밑에 다크서클 커버하려고 사봤는데 딱 제가 원하는 용도로 잘 맞았어요. 이 컬러가 누구나 평범하게 쓸 수 있는 컬러라면 이 핑크 피어 컬러는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 21호 이상, 17, 19, 20호 정도의 피부톤인데 다크서클 있으신 분들이 커버하시기에 딱 좋더라고요. 제형은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뻑뻑하고 커버력이 있으니까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렉터, 컨실러 이런 느낌으로 좀 분류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기대감에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던스 스킨 올데이 커버 밤인데요. 커버 밤이 뭐지? 하고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일단 이것만 바르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다들 물어봐요. 별 표현이 차르르하게 얇게 표현되면서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비비크림처럼 정말 손으로 쓱쓱 발라도 개떡같이 발라도 진짜 찰떡처럼 발리거든요. 파운데이션만큼의 커버력은 아니에요. 근데 비비크림, 토너크림 종류의 제품보다는 훨씬 커버력 있고 좀 완성도 있게 피부가 표현이 되는 편이거든요. 피부 좀 그냥 가볍게 하고 싶을 때, 정말 내추럴하게 하고 싶을 때는 요거 한 겹 깔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다크서클 코렉터, 누드 컬러 사용을 해서 좀 붉은기라든지 커버해야 될 부분 정말 소량으로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피부 화장을 너무 두껍게 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 편안하면서 내 피부가 좀 되게 좋은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조합으로 바르면 고객님들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항상 오늘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면 이거 바른 날이야. 오히려 파운데이션 막 이렇게 해서 커버 확 올렸을 때보다 이 조합으로 깔았을 때 피부에 대한 피드백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만큼의 커버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적합하진 않은데 가볍게 데일리하게 메이크업 표현하고 싶을 때 내 피부보다는 좀 더 정리된 느낌으로 약간 깔끔한 느낌 정도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근데 또 비비크림이나 이런 토너크림보다는 커버력이 훨씬 있는 편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레이저 시술 같은 거 받고 오신 고객님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야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그 미세하게 촉촉한데 뜨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 커버밤이 그런 피부 타입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덜 뜨고 안정감 있게 촥 붙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 피부에도 아주 잘 쓰고 어떠한 무엇을 올리기에 한계가 있는 그런 피부 컨디션을 가지신 고객님들께 이거 정말
정말 주구장창 잘 썼어요. 베이스 제가 마무리할 때 도와주는 스텝 친구들이 항상 이거를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제가 아주 잘 즐겨 쓰는 커버 밤입니다. 좀 아쉬운 거는 컬러감이 저는 좋거든요. 피부톤 좀 밝으신 분들은 이게 좀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런 컬러는 되게 잘 뽑았어요. 비비랑 비교해봤을 때 얘가 압도적으로 톤이 예쁘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한테도 살짝 밝은 느낌이 있는데 얇게 한 톤 깔았을 때 크게 많이 떠 보이진 않거든요. 톤 되게 잘 뽑혔지 않아요? 손으로 바르면은 쫀쫀하게 이렇게 피부에 척 밀착되는 느낌으로 커버가 잘 됩니다. 모공 사이사이에도 잘 들어가요. 좀 화사한 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둡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이걸 깔고 또 이 화이트 코렉터를 쓴다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아요. 이 조합도 좋아요. 그다음에 파우더류로 가보겠습니다. 완전 힙팬템이죠. 아워글래스 건데요. 파우더 팩트 같은 느낌이에요. 팩트 컬러감이 있길래 되게 두껍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도 안 두꺼워요. 컬러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커버가 되는데 두껍지 않아요. 오늘 독보적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도 진짜 독보적인 그런 제형이에요. 투명 파우더 특유의 맑고 투명하고 보슬보슬한 그 제형을 잡으면서도 또 팩트에 어느 정도 커버력을 같이 올리는 듯한 느낌의 파우더 팩트이거든요. 파우더랑 팩트랑 그 장점만 모아놓은 팩트인 것 같은데 보는 것보다 훨씬 얇게 표현이 돼요. 이 내장되어 있는 퍼프도 너무 좋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묻은 거거든요. 속이랑 바깥이랑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 보슬보슬한 면이 파우더를 확 머금으면서 피부에 올렸을 때 뭔가 촥 밀착시켜줘요. 전체적으로 브러쉬로 표현해주고 끝에만 묻혀가지고 코 주변이랑 팔자 주변 사이사이를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이게 살짝 제 피부 톤보다 밝은 컬러인데 팔자 주변에 꺼져 보이는 게 약간 하이라이팅 되듯이 딱 잡혀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좀 더 다양한 컬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 컬러 저는 현재 다 썼고요. 이것도 힙앤템이에요. 어퓨 브랜드의 풀샷 히든 쉐딩 토프 그레이 컬러인데요. 한 10통 정도 쓴 것 같아요. 제가 쉐딩을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도 진짜 아낌없이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거는 살 때마다 몇 개씩 무조건 쟁여놓는 쉐딩인데요. 사실 너무 다양한 쉐딩이 많잖아요. 근데 이 쉐딩은 그냥 기본템, 그냥 깔고 가는 템. 그래서 이거를 메인으로 사용을 할 때도 있고 좀 붉은 쉐딩이나 좀 노란기 있는 쉐딩이나 적절히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당연히 사용을 하는데 얘를 항상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 딱 그림자 컬러의 쉐딩인데 정말 미세하게 흰기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너무 텁텁한 쉐딩을 사용하게 되면 그림자인데도 여기가 되게 텁텁하게 표현되면서 경계가 확 지면서 너무 탁해지는 그런 쉐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중화를 해주는 거예요. 피부톤이 좀 화사하고 밝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것만 사용을 해드리고 중한 컬러, 또 더 딥한 컬러 분들은 그 피부톤에 맞게 또 쉐딩이 들어가는데 저는 항상 얘를 같이 섞어줘요. 뭉치지 않고 좀 더 블렌딩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진짜 내 얼굴 그림자 같은 컬러로 표현이 되거든요. 요거는 항상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고 입자가 너무 고와서 정말 막 써도 뭉치지 않는 그런 쉐딩이기 때문에 특히 수강 메이크업 보시면은 이 쉐딩을 제일 많이 추천해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크게 스킬 없이도 다 어렵지 않게 아주 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빵꾸가 났지만 1층, 2층, 3층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진하기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믹싱해서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뭐 코 쉐딩이나 눈 밑에 애교살이나 좀 더 섬세한 쉐딩 들어갈 때 이렇게 좀 밝은 부분 위주로 써주고 또 전체적으로 턱 쉐딩 들어갈 때 딥한 부분 써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쉐딩 많잖아요. 근데 가끔 약간 이렇게 중간에 칸막이 있는 그런 쉐딩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쓰지만 전 이렇게 넓게 좀 확 담겨있는 게 좋아요. 브러쉬 이렇게 막 묻힐 수 있는 거. 그게 좀 더 제 성격에 맞아요. 힙앤템인데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 네이키드 피치라는 컬러예요. 이 제품은 꼭 있어야 돼요. 이것도 다 쓰면 무조건 살 거고 되게 흔한
흔한 색깔 같잖아요. 근데 흔하지 않아요. 알려지지 않는 숨은 꿀템 블러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라인으로 블러셔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이 제품 아주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세하게 펄이 박혀 있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제형은 아니지만 피부 올렸을 때 피부 반사빛에 따라서 진짜 미세하게 얘가 쉬머링한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피부 표현 너무 예쁘고요. 그렇지만 딱 뽀송하게 매트하게 표현되는 뽀용한 그런 블러셔이기 때문에 얼굴에 이런 모공이라든지 요철을 탁 잡아줘요. 예쁜 그런 광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블러셔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 톤이 화사하신 분들한테,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차분한 피부톤에도, 어두운 피부톤에도 정말 잘 어울려. 이거 너무 신기해. 이거 보면은 흔한 피치 블러셔 같잖아요? 피부톤이 차분한데 좀 적당히 화사한 그런 코랄 톤의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거 써드리잖아요? 보통 이런 느낌의 블러셔들은 저처럼 피부가 차분하신 분들 피부톤에 올렸을 때 그냥 흰기만 돌거든요. 발색이 잘 안 돼요. 근데 얘는 이 컬러가 그대로 딱 올라가. 그 피부톤을 크게 안 타고 범위가 넓어요. 이거는 꼭 소장해야 되는 블러셔인데 설마 단종되진 않겠죠? 벌써 단종된 건 아니겠죠? 아주 추천드립니다. 특유의 이 느낌이 있어요. 이 딱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 파우더리해서 날아가지 않는데 파우더리하게 잡아줘요. 근데 또 발색은 잘 돼. 또 이런 뭔가 은은한 세팅광이 도는 것 같지만 또 매트하게 딱 잡아줘. 아주 매력적인 블러셔입니다. 이 블러셔는 촉촉이에요. 이거는 정샘물 컬러 피스 크림 블러쉬인데요. 하나는 코랄 피즈, 하나는 핑크 티어스라는 컬러입니다. 요즘 저의 최애 크림 블러셔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조금 더 진한 컬러가 블러셔 역할을 하고 그 옆에 조금 더 연한 컬러가 블러셔 같이 올라오는데 좀 더 하이라이팅 효과를 주는 펄이 좀 더 굵은 펄이 들어가 있어. 광이 막 뿜뿜 올라오는 것 같은 표현을 더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이 크림 블러셔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예쁜 광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컬러가 아주 여리여리하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러블리하면서 여리여리하면서 데일리하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정말 노멀한 컬러이기 때문에 사실 호불호가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크림 블러셔를 저도 좋아하지만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다 해놓은 베이스 위에 이 크림 블러셔를 올렸을 때 밑에 해놓은 작업이 까지거나 아무래도 지속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우더류를 더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 이 블러셔는 밑에 깔아놓은 피부 표현을 하나도 해치지 않고 그 해놓은 피부 표현 위에 예쁜 색깔만 탁 올려지거나 예쁜 광만 탁 올려져서 피부가 오히려 더 투명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안 쓸 이유가 없어. 요즘에 피부 하이라이터 광막 하는 거 유행이잖아요. 요거 제품 있으면은 딱 그런 표현 가능해요. 둘 다 거의 공병이에요. 색깔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피부 제품인데 사실 요 라인 나온 게 컬러감이 총 3개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중에서 피치 모닝이라는 컬러를 다 썼어요. 없어. 어떡하지? 새로 사서 다시 찍어야 되나? 아무튼 없어요. 요 컬러가 톤이 아주 잘 가더라고요. 요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이건 힌스 제품이고 요것도 다 썼어. 다 썼어. 두 개 다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우선 피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피부 요 제품은 하이퍼 핏 글램 드롭 이라는 제품이고 피치 모닝 컬러를 코랄인데 여리여리한 코랄에 컬러감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근데 그게 여리여리하게 표현되고 촉촉한데 쫀득해요. 입을 펴발랐을 때 터지거나 흐트러지는 그런 제형이 아니라 쫀득쫀득하게 살아있는 제형이거든요. 고객님들께 진짜 많이 사용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썼겠죠? 딱 제가 원하는 느낌대로 블렌딩이 잘 되니까 그 부분도 너무 좋았고 이런 컬러감도 이 두 가지가 다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저는 그런 컬러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만큼 사용을 해드린 데는 분명 이유가 있고 발라드렸을 때 이제 고객님들 피드백도 정말 많이 찍어가셨어. 사진을 아주 많이 찍어가셨고 다 이거 뭐냐고 딱 좋은 거는 다 같이 느껴지나 봐요. 그죠? 그리고 이 힌스는 피부보다는 조금 더 묽어요. 그치만 막 완전 흐르는 그런 묽은 제형은 아니고 적당히 글로시한 그런 제형인데 여리여리한 코랄 톤이고 얼굴에 올렸을 때 두 가지 컬러 다 어느 정도 컬러감은 올라오면서 그 분위기를 좀 잘 잡아주다 보니까 제가 계속 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톤을 많이 안 타고 호불호 많이 없는 그런 컬러. 이 두 가지 컬러는 공명인 정도로 다 썼고 고객님들 진짜 다 여쭤봐 주셨고 다 사진 찍어 가셨고 그래서 좀 웜한 톤으로 여리여리한 코랄 컬러 립 찾으시는 분들은 저는 100% 장담합니다.
아주 인생템이 될 것이라는 걸. 그치만 어느 정도 발색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밋밋해 보이지 않는 그런 컬러라서 완전 추천드려요. 선물로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이 컬러 두 가지 다 아주 아무튼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우드버리라는 브랜드의 나무 브로우 펜슬인데요. 거의 블랙에 가까운 컬러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브로우 펜슬류 중에 가장 진한 컬러인데요. 브로우를 제가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제 눈썹도 보시면은 모발 컬러보다 조금 더 밝은 느낌? 사실 촬영할 때는 제가 평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또렷하게 그리는 편이긴 한데 평소엔 전 이거보다 더 연하게 할 때도 많거든요. 아니면 아예 안 할 때도 많고 저의 그런 추구미는 브로우가 너무 진해지지 않는 걸 좋아하는데 왜 블랙 컬러를 추천을 드리냐면 사실 이거는 이제 일반 고객님 분들이지만 좀 아티스트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저희가 브로우를 그릴 때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눈썹을 표현을 하는 편인데 완전히 한 가지 컬러로 좀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최대한 내 눈썹처럼 최대한 대칭 맞춰서 그치만 자연스럽게, 그치만 진해지지 않게 아무튼 여러 가지를 이제 담아야 되는 게 전 눈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이제 우리 눈썹이 당연히 모두가 그래요. 완전 대칭이신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다 비대칭을 가지고 계시고 내 눈썹 중에서도 이제 여기가 좀 숱이 더 적다, 여기가 좀 더 짧다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제 모발도 보면은 좀 밝은 브라운, 되게 바랜 브라운 느낌이잖아요. 요 브라운 컬러를 눈썹에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대칭을 맞추거나 나에게 부족한 그런 부분을 더 추가로 그려주려고 하면 이 컬러랑 똑같이 사용을 해버리면은 이 내 맨살에 밝은 어떠한 것을 색칠해 놓은 것처럼 엄청 따로 놀아요. 그러면은 내 눈썹이랑 내가 그려놓은 거랑 컬러도 따로 놀고 모양도 따로 놀고 그게 결국에는 교정이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그린 티가 나버리니까. 근데 그럴 때 이 블랙 브로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제 눈썹은 어디더라? 여기가 더 제 눈썹이 어쨌더라? 지금 제가 좀 잘 그려놔가지고 까먹었어. 원래 제 눈썹은 어땠더라? 그러니까 제 눈썹도 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메이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많이 맞춰놓은 건데 항상 저는 여기가 더 낮아서 좀 높이는 거에 포인트를 주는 편이에요. 이 윗선이 원래는 털이 많이 없고 짧아서 좀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항상 이 블랙 같은 걸로 채워주거든요. 그치만 보세요. 블랙으로 채운 것 같은 티가 안 나죠? 약간 이런 효과예요. 내 눈썹 같은 효과. 그리고 여기는 또 높아가지고 이 밑선을 좀 채워주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브로우의 바디가 더 높은 편이니까 낮췄을 때 이제 이런 밝은 컬러로만 표현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내 눈썹이랑 그 그려놓은 부분이랑 경계가 지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정말 살살 이어주면은 지금 보시면은 블랙 컬러를 어디 쓴 것 같지 않지만 그냥 제 눈썹 같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에요. 제가 너무 말이 길었나요? 아무튼 원래 내 눈썹 털은 블랙에 가까운 살짝의 애쉬빛이 띄는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제 모발 컬러랑 맞춘다고 또 브로우는 살짝 밝은 걸 쓴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블랙에서 이제 그 경계를 좀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샵에서는 에보니라고 미술용 연필을 많이 써요. 보통은 그 역할을 그 에보니가 했었거든요. 걔랑 비슷한 듯 다른데 전 요즘 이걸 더 많이 써요. 에보니도 물론 쓰지만 이 블랙 브로우가 주는 좀 더 또렷하고 확실하고 그치만 뭔가 모르게 내추럴하면서 내 눈썹 같은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 일반 고객님들 메이크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시면은 눈썹 숱검내기가 되게 쉬워요. 스킬을 잘 쓰시고 눈썹에 진심이다.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눈썹의 완성도가 확 올라간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 대신 이거를 힘을 막 많이 주면 안 되고 진짜 이렇게 끝에 넓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스치듯이 이렇게 스치듯이 그렇게만 발색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숱검댕이가 됩니다. 그것만 조심해주시면 아주 완벽한 아이템이에요. 요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좀 이미 많이 노출을 했고 결산템에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제가 또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또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릴리바이레드 애교살 펜슬인데요. 양쪽 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은 좀 그림자 컬러이고 한쪽은 이렇게 컨실러입니다. 진짜 10통 넘게 쓴 것 같아요. 10통이 뭐야? 한 20통 넘게 쓴 것 같고 한창 쓸 때
정말 주구장창 쓰다가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쓰다가 이제 그 제품이 또 단종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잊고 살다가 또 완전 요즘 다시 또 빠졌는데 사실 이 그림자 컬러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 위에 컨실러만 쓰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저는 이 위에 컬러만 메인으로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이제 제 피부에는 사실 크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밝아요. 그림자로 쓰기에는. 그치만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은 그림자, 이 애교살 그림자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이제 고객님한테 해드릴 때는 저는 요 밑에 거 말고도 다른 뭐 섀도우나 뭐 이런 블러셔나 여러 가지로 눈 밑에 이런 그림자를 표현해드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않는 거지 이거를 만약에 사셔서 쓰신다면 충분히 쓰시기엔 좋은 제품이고요. 근데 저는 요거 하나 때문에 이걸 삽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토 타입이라서 사용감이 아주 편리하고 쉽고 빠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눈 밑에 너무 두꺼워지면 아주 안 예쁘잖아요. 근데 요거는 얇고 확실하고 눈 밑에 딱 발랐을 때 아주 얇게 표현되는 게 애교살을 올리기에 딱이고 특히 눈 밑 피부가 얇아서 어떠한 압력을 가했을 때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훨씬 더 따갑거든요. 특히 저는 그래요. 눈 밑에 진짜 잘 빨개지고 잘 따갑고 조금만 예민해져도 막 따가워가지고 섀도우 바를 때 살짝 따가움을 느끼는 편인데 이거는 눈 밑에 발랐을 때 자극이 정말 거의 없어요. 그만큼 되게 스무스하게 발려서 고객님들께도 그냥 항상 사용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애교살 컨실러 펜슬 아직 정착하지 못하셨던 분들 저 믿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뭐 애교살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정말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애교살 표현에 좀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베이스만 깔고 바로 애교살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베이스 작업으로 약간의 하이라이팅을 시켜주면서 애교살 섀도우가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그 가이드를 잡아주면 저처럼 정말 애교살 저 아예 없거든요. 없는 사람도 이렇게 원래 내 애교살이 좀 도톰한 것처럼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표현하실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실 거예요. 아주 잘 사용하는 립 펜슬류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립 펜슬도 아주 다양하게 써요. 피부 타입이나 입술 컬러감 아니면 또 입술 외곽의 착색에 따라서 사용해드릴 때 막 두세 개씩 쓸 때도 있고 제 입술만 해도 막 두세 개씩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무조건 이것만 쓴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항상 손이 가는 펜슬이 있더라고요. 그게 요 세 가지인데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AOU 블렌딩 립 펜슬 쿨 컬러이고요. 보시면은 사용감이 좀 있어서 처음 길이보다는 좀 짧아졌어요. 모든 고객님들께 거의 많이 사용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크게 피부톤 타지 않고 컬러 이름은 쿨이라는 컬러긴 한데 크게 컬러감을 많이 타지 않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오버립 해주는 느낌으로도 많이 잡아주고 제 입술에는 사실 이 컬러가 조금 밝은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워낙 다운된 컬러를 좋아하다 보니까 립 자체를 다운시키는 립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컬러를 쓸 때 조금 밝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정말 그냥 내추럴한 이런 무드의 컬러 쓸 때는 아무렇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입술 외곽 착색이 있는 편인데 그럴 때 이게 아주 좋아요. 잘 잡아줘. 근데 한 24호, 5호 이상 더 어두우신 분들께는 이 립 펜슬은 좀 컬러가 안 맞으실 수 있어요. 논섹션 디테일 립 펜슬이라는 건데 하나는 4호 미스티 모즈, 하나는 5호 멜란지 브라운이라는 컬러인데 두 가지 다 잘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약간 이렇게 베이지 브라운 컬러로 그림자 컬러인 듯 애쉬한 느낌이 좀 빠져서 오히려 입술 주변의 그림자랑 좀 더 잘 맞는 컬러라서 이것도 잘 사용을 하고 이거는 모브 느낌으로 좀 더 로지한 느낌인데 되게 차분한 획기가 살짝 섞인 로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컬러 다 잘 사용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컬러 다 제형이랑 발림성이랑 컬러감이 두루두루 사용하기 너무 좋고 입술에 딱 발랐을 때 힘 조절하기도 너무 좋고 너무 진해도 진짜 입술 라인만 보이는 제품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힘 조절하기가 사실 저도 어려워요. 이 제품들은 힘 빼고 그냥 쓱쓱쓱 크게 신경 안 써도 블렌딩 자연스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버립 되는 제품이어서 이 세 가지는 주구장창 아주 잘 쓴 아이템입니다. 얘는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인데요. 이미 너무 유명해서 정말 이미 너무 유명해가지고 제가 막 더 설명드릴 게 없긴 한데 저는 이거를 애교살에도 잘 쓰고 이제 립에도 잘 써요. 듀 베이지 컬러랑 쉬어 누드는 애교살에 잘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메이크업 다 하고 났는데 어딘가 모르게 눈밑이 좀 너무 칙칙해 보인다거나 애교살이 좀 더 포인트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해놓은 섀도우 위에 발라도 발색이 진짜 잘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애교살 표현할 때 잘 쓰는 편이고 뭐 눈에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표현을 되게 이걸로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센티드 부케가 약간 피치빛이 도는 컬러거든요. 저처럼 입술 외곽에 이렇게 착색 있으신 분들 이 센티드 부케로 한번 잡아보실래요? 진짜 잘 잡혀요. 제가 이것도 쇼츠 영상으로 올렸는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센티드 부케는 입술 외곽보다는 안쪽에 착색 잡는 용 그다음에 로지 듀라는 컬러도 착색 잡는 용 피치 느낌 얘는 약간 로지한 느낌 입술 컬러가 좀 웜하냐 쿨하냐에 따라서 골라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착색 잡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고요. 또 이제 입술 확장시킬 때 모브 온이라는 컬러랑 뮤티드 토프를 많이 씁니다. 이게 좀 제형이 똥똥하다 보니까 그냥 입술에 쓱쓱쓱쓱 바르기가 너무 좋아요. 블렌딩도 쉽고 발색도 자연스럽고 오늘은 저의 조합은 뭐였냐면 센티드 부케랑 뮤티드 토프였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도 잘 쓰고 제 입술에도 잘 쓰고 발색이 쉽고 표현하기 편하고 블렌딩이 잘 되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이제 이런 립 펜슬류도 많이 쓰는데 이게 좀 똥똥하잖아요. 그래서 입술에 바르기에 훨씬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고객님들께도 많이 써드리는데 다들 다 찍어 가시더라고요. 다들 좋으셨나 봐요. 무튼 이렇게 잘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의 정말 상반기 잘 썼던 주구장창 무조건 썼던 그런 템들은 진짜 다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좋은 제품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한테도 꿀팁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